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이 있었죠. 무효표냐 아니면 부결표냐 이것 때문에 두 표를 가지고 개표 지연 사태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297명이 참석을 해가지고요.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2명 불참자는요, 김홍걸 의원, 무소속이죠. 그러나 친민주당 무소속인데 불참을 했고요. 아마 일부러 불참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도 거의 반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구속 상태고, 그래서 그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적 과반수 출석의 출석 과반수거든요. 그러니까 149명이 찬성을 하면, 그러면 체포 동의가 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가야 되는데 그 가결에 10표가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10표만 어디서 예를 들어서 무효표 11표, 기권표 9표 이게 20표죠. 이 중에서 절반만 왔어도 가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는 169석이라는 민주당 의석 압도적 다수를 앞세워서 압도적 부결을 공언해 왔고요. 많은 언론들이 저 같은 경우도 이탈표가 이번의 경우에는 한 5표 정도 그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벗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의 좋게 말해서 역동성, 나쁘게 말하면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이런 게 되겠죠. 그런데 자, 반대표가 138표라고 했죠. 민주당 의석이 169석. 그 다음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이 7명, 기본소득당 1명 이렇게 하면 177명인데 김홍걸 의원 불참했다고 그랬으니까 176명이 사실은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됐고 이 중에 170명 이상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176명 중에 반대표는 실제 138표였기 때문에 이걸 빼면 38표 정도가 이제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공언한 대로 모두 다 찬성표를 던졌다고 했을 때 38표 이상이 이탈을 했다. 이렇게. 근데 왜 이탈을 했느냐? 그거는 역시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조기 손절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비이재명계에서는 이재명 방탄 단일 대우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번에 검찰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낸다면 100% 가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이제 이른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비명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번 표결에서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불신임한다는 그런 민심이 확인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을 기다리는 분위기가 되리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또 너무나 비명계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심이 확인된 건 아니죠. 그 비명계가 그건 어차피 결과는 부결 아닙니까? 결과가 부결. 그러니까 아직도 이재명 대표가 체포돼서는 안 된다. 구속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는 다수다. 물론 여론조사를 해보면 체포동의안 가결돼야 된다. 이게 다수는 다수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점차 민심과 민주당의 당심이 멀어지는 결과. 그런데 어제까지 그랬다는 거죠. 어제까지. 그래서 제가 최고의 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조금 더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친명계에서는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당대표가 이 정도로 호소했는데도 여당과 보조를 맞추는 사람들과는 같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여기다가 친명 성향의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 제거를 위한 대장동 음해 세력의 실체가 드러났다. 민주당 내 암약하는 그림자 세력 밀정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요. 가결의 표를 던진 자들은 더 추해지기 전에 실체를 고백하고 옷을 갈아입으시라.
이른바 수박,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갛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 이른바 개딸들 뭐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도 매우 활발해지고요. 자, 이 최소 38명이라는 이런 자기네들 주장으로 밀정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색출 작업 뭐 이런 거를 벌이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이런 색출 작업은 성공한 적이 없고요. 그냥 과거에 언론 인터뷰, 페이스북 이런 데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사람들 이런 거 이제 명단 쫙 만들어서 뭐 벌써 돌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바로 이재명의 저격수들이다. 우리 내에 있는 수박들이다. 아마 이런 논란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번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제 부결됐습니다. 일단락 되겠죠? 뭐 체포 구속영장 재청구? 글쎄요. 뭐 아슬아슬했다면 혹시 모르겠으나 뭐 10표도 그래도 차이가 꽤 난 거기 때문에 아마 재청구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재청구는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국민들한테 비치니까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체포동의 요청 설명도 보면 어차피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의원들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굉장히 쉽게 설명했다. 뭐 휴대전화 100만 원짜리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휴대전화 100만 원짜리를 자기 아는 사람한테 어찌어찌 해서 10만 원에 팔았다. 그렇다고 해서 10만 원의 수입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볼 거냐? 90만 원에 손해가 났다고 볼 것이냐? 90만 원에 손해가 났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예를 든 것. 단군일의 최대의 치적? 아니다. 단군일의 최대의 손해다. 이런 표현들은 법률적인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법조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거는 어차피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이 되는 것이고 일반 국민들한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왜 이재명의 체포동의가 필요했나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아주 쉬운 예들이 등장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뭐 그리고 성남FC 제3자 뇌물죄 이런 거 아니고 그거 사후적 뇌물이다. 뭐 뇌물 분할 납부 형식 분할 뇌물이다. 뭐 이렇게 아주 일반 사람들도 알아듣기 쉽게 법률적 용어를 피해가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제안 설명을 한 이유, 이거는 바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설득전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첫 번째죠. 첫 번째는 부결이 됐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이 아마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는 거죠. 뭐 기소하면 3월 초에 이제 기소하면 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판 준비 기일 거쳐서 뭐 4월이나 5월쯤부터 이 대장동 문제와 성남FC 문제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되고 당장 며칠 뒤입니다. 3월 3일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백현동 그다음에 김문기 씨 모른다고 한 부분 이거에 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3월에만 3번이 열리죠. 그 다음에 이어서 대장동 배임, 그 다음에 성남FC, 우일의 신도시 지금 이번에 체포동의안 처리되지 않은 것, 부결된 것 이거에 대한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는 대북 송금 문제, 백현동 아마 이 두 개를 또 묶어서 할지 뭐 아니면 나눠서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이제 수사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끝나는 시점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대개 지금 예상은 뭐 4월, 5월쯤에 이 수사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아마 대북 송금이 먼저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해서 체포동의안이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명계 의원들이 다음번엔 100% 그러는데 물론 가결 가능성이 꽤 높죠. 그러나 뭐 100%라고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지금 예상컨대 분명한 거는 이번에 첫 번째 동의안에 이건 첫 번째입니다. 이런 거 한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권노갑 상임고문이 자 이번에 뭐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번에는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두 번째 체포동의안 때는 민주당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합당하게 선당 후사, 당이 먼저니까. 당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당당하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그럼 뭐 거기에서 뭐 가결이 되면 어쩔 수 없고, 부결이 되면 살아서 돌아와서 다시 대표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로 보인다. 근데 이번에 그 반대표를 던졌던 138표도 그 중에 또 상당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꽤 높죠. 그게 10명만 되면 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왜냐하면 139인데 10명을 더하면 149입니다. 149면 당연히 가결표죠. 149석부터 가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다음번 2차 체포동의안 때는 적어도 지금 그 반대 138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갔지 그거보다 더 나오진 않는다.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거나 아니면 지금은 10표 때문에 가결이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는 뭐 5표 이내든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가부가 뭐 이래 된다든, 아슬아슬하게 아니죠. 그러니까 찬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찬성이 뭐 149가 아니고 뭐 한 147 뭐 막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최고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에서 얻은 반대 138, 이게 아마 반대로서는 최고치일 것이다. 앞으로 2차 또 3차는 정자동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는 그러니까 2차 때는 138보다, 그러니까 저 반대 138보다 아래 한 뭐 130 뭐 얼마, 이때 물론 가결이 될 수도 있고, 그때 가결이 안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3차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이때는 또 그거보다 더 아래.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반대 138표, 이게 이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체포동의안으로서는 아마 최고로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도 138이다. 그런데도 찬성표보다 적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겠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앞으로 지금 현재 총선이 1년 1개월 남았습니다. 자, 앞으로 다음번 체포동의안 오면 1년 미만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기에 선절하고 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내세워서 총선을 지휘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 이게 이제 총선이 1년 미만으로 남았을 때는 그 생각이 더 굳어지겠죠. 그리고 그 생각을 조금 덜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체제 안 되겠다, 여기서 손절, 이렇게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은 역시 이번에 반대표를 던진 138표, 그 중에서도 이제 찬성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그 다음에 만약 거기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못 받는, 또 부결이 돼서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 3차 체포동의안 때는 그거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물론 이재명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여기서 뭐 제가 말씀드린 뭐 재신임이라든가 뭐 이런 아마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그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배지를 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냥 이재명 대표 그 지휘 노선에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리 친명계지만, 지금 뭐 친명계가 뭐 다수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중도 관망파가 굉장히 많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반대표 최고고, 앞으로 이 반대표는 점점점 2차, 3차에서 떨어질 텐데, 2차에서 찬성표가 더 많아져서 과반이 돼서
그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가게 될지 아니면 이게 3차까지 연장될지는 명확하지가 않지만 분명한 거는 반대가 138표보다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